조선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라는 두 번의 큰 전쟁을 겪은 이후 농업 방식에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모내기의 확산이죠. 예전에는 벼와 잡초가 함께 자라는 방식이 많았지만 모내기는 미리 벽실을 길러 모를 만든 뒤 논에 옮겨 심는 방식이었어요. 이 방법이 퍼지면서 농사에 필요한 노동력이 크게 줄어들게 되죠. 그 결과 농민 한 사람이 경작할 수 있는 면적이 크게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넓은 땅을 경작하는 것을 광작이라고 해요. 이 과정에서 농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큰 부를 얻는 분홍이 생기기도 했고, 반대로 토지를 잃고 가난해지는 빈농도 나타났죠. 이런 변화는 조선사회 안에서 점차 자본주의적인 요소, 즉 근대로 나아가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줘요.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시도가 있어요. 바로 정조시대의 화성 건설이에요. 정조는 화성을 중심으로 수원을 새로운 근대적 자립도시로 만들고자 했어요. 행정과 경제가 함께 발전하는 도시를 구상했던 것이죠. 비록 정조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이 계획이 완전히 실현되지는 못했지만 이 시도 역시 조선에서 나타난 근대적인 변화의 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한국 역사에서 근대의 본격적인 시작은 보통 1876년 강화도 조약, 즉 조일수호조규부터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불평등 조약을 통해 조선은 일본과 근대식 조약을 체결하고 항구를 개항하게 되죠. 그리고 이후 미국을 시작으로 영국, 독일 등 여러 서양 국가들과도 잇따라 조약을 맺게 돼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조선 정부는 개화 정책, 즉 근대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1894년 갑오개혁을 통해 법적으로 신분제가 폐지돼요. 하지만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사회가 바로 변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실제 사회에서는 여전히 신분의식이 남아있었고 그것이 사라지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죠. 정근대 사회에서는 몸을 쓰는 활동을 대부분 노동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노동은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하는 일로 여겨졌기 때문에 스포츠가 크게 발전하기 어려웠죠. 하지만 근대에 들어서면서 스포츠는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돼요. 예를 들어 야구와 같은 단체 스포츠를 생각해보면 개인보다 팀워크가 중요하죠. 함께 연습하고 경기를 하면서 팀원들 사이에는 자연스럽게 공동체 의식이 생길 거예요. 이러한 경험 속에서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던 신분의식도 점차 약해지게 되겠죠. 또 한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어요. 근대에 들어서면서 많은 나라들은 부국강병, 즉 부유하고 강한 국가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게 되었어요. 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군사력이 중요했죠. 그리고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건강하고 강한 신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체육교육이 점점 더 중요하게 여겨지기 시작해요. 사람들은 문명 개화와 자강을 통해 자주적인 근대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는 강하고 경쟁력 있는 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죠. 이러한 인식 속에는 근대 교육 체계인 지, 덕, 체가 도입되었고 체육은 체양이라고 불리며 중요하게 강조되기 시작했어요. 이 시기의 체육은 개인의 건강한 취미를 위한 활동이라기보다는 국가의 힘, 즉 국력을 키우기 위한 기반이었어요. 근대 스포츠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스포츠는 국가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활동이 되었죠. 그리고 체력은 곧 국력이라는 인식도 이 시기에 형성돼요. 스포츠에서는 국가 간, 민족 간의 경쟁이 이루어져요. 경기에서의 승리는 단순한 스포츠의 승리가 아니라 국가와 민족의 승리로 여겨진 것이죠. 결국 스포츠는 비교적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애국심과 민족의식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되었고 국가 역시 스포츠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는 국가 대항 스포츠 경기에 큰 열정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미국 코넬 대학교의 교수였던 베네딕트 앤더슨은 민족을 상상의 공동체라고 설명했어요. 그는 민족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근대 국민 국가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사람들을 하나로 묶기 위해 만들어진 개념이라고 보았죠. 즉, 민족은 오래전부터 그대로 존재해온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형성된 정치적, 사회적 개념이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민족이라는 개념은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힘이 되기도 해요. 하지만 동시에 특정 집단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극단적인 민족주의로 이어질 위험도 있어요. 그래서 지나친 민족 우월주의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계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과거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서도 한국 사회에서 단일민족, 순수혈통, 혼혈과 같은 표현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었어요. 물론 한국 사회가 오랜 기간 비교적 단일한 문화권 속에서 공동체 생활을 이어왔고 외침에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단일 민족이라는 관념이 일정 부분 유용하게 작용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지금 한국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죠. 국내 외국인 비중이 증가하면서 전체 인구의 5%를 넘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를 기준으로 아시아 최초의 다인종, 다문화 사회 단계에 들어서게 되었어요. 이러한 변화 속에서 이제 한국 사회도 다문화 시대에 맞는 정책과 사회적 인식을 새롭게 고민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